그래서 8월 이전에 하면 원심을 확정해서 그냥 2년 6개월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거를 지금 예의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8월 그럼 8월에 5명 바뀌거든요. 대법관이 5명 바뀌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할 것 같은 그런 대법관이 5명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 정말 법리적 관점에서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데 8월 이전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문영표 전 장관. 예, 전 복수장관 2년 예.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더 법리에 맞고 합리적이죠. 그렇죠. 예. 차은택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36억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형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 한명수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뭐 뒤집으면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수 총리 얘기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한만호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네.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또 돈 준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천재.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청와대로 들어. 김우겸. 김우겸 대변인이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 비용과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100%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무상 사용한 거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한 건 인정을 했죠. 말을 주진 않았다. 네,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차장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사장인데요. 이 사람 역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정영식 판사는 추정만 해보죠. 혹시 옷 벗고 은퇴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갈까요? 삼성?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보통 예전 사례를 보면요. 예. 그 친척 일가들을 삼성으로 취직하게 배려한다든지 물론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요. 우연이겠죠. 이재용 부회장 어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결론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정을 조금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에서는 430억이 넘는 돈을 다 뇌물로 봤었습니다. 미래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한 부분 그리고 동계 스포츠경제센터에 16억 준 부분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 플러스 삼성 전기로 보냈지만 사실 말 구입 대금으로 쓰였다고 한 돈 40억 가량을 다 특검은 뇌물로 봤는데 1심에서도 이게 다 인정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K하고 미르에 출연한 부분들은 그거는 무죄로 받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출연한 부분은 출연 과정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장시호 씨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서류 하나 써오라 그랬으니까 써왔는데 줬어요 하니까 이거는 차마 못 봐준다 해서 유죄로 받고 그다음에 뇌물 부분 독일이 직접 지원했던 부분들은 이거는 최순실이 직접 지원을 받는데 삼성이 뭐 선수단 지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뇌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뇌물이다. 대가 관계.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해서 79억 원 가량 뇌물로 받죠. 그런데 그래서 약 96억이 그렇죠. 뇌물로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됐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했던 게 재산 해외 재산 국외 재산 도피.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독일로 돈을 빼돌린 것도 처벌을 했거든요. 유죄로 봤는데 어제는 다 깎였어요. 다 사라지고 독일의 코어 스포츠로 36억을 직접적으로 한 부분만 뇌물로 받습니다. 뇌물을 어제 한마디로 표현한 바겐세일 다 깎아줬어. 다 끝까지 다 없어지고 말 사준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말 사준 게 아니라 말이 소유권이 삼성에게 여전히 있고 그냥 정유라가 탄 거기니까 탄 것만큼의 이익만 얻었다. 말을 탄 것만. 근데 이거 왜 제가 이상하다고 하냐면요. 말이라고 하는 게 이거 영구 전속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30억짜리 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익인데 어쨌든 그걸 금전으로 환산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은 그렇게만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36억 해외로 보낸 것도 야 이건 자기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뇌물 주려고 가져간 거니까 재산 해외 도피도 안 된다고 봤고요. 16억 동계 스포츠센터 것도 안 된다고 봤는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엔 사실은 피해자란 얘기였어요.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준 거다.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차원처럼 만들었죠. 그러면서 이전의 뇌물죄 재벌들이 들어갔을 때 뇌물죄와 달리 정경유착의 경우가 전혀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요. 마지못해 준 거다라고 재판이 그렇게 그러니까 겁박을 당해서 현금을 갈취당한 거잖아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나간 게 이재용 부회장은 청탁을 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당시에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현안이 있다라는 것도 법원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그러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감옥에 가 계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운영 기금운용본부장은 왜 거기서 떨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판결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 개별적 현안들이 있었던 건 맞고 도움이 된 것도 맞는데 사후적 인식 나중에 알고 보니 도움이 됐더라. 해놓고 보니 도움이 됐더라. 그러면 그 문영표 전 장관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청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줬다. 그 해놓고 보니까 그냥 도움이 된 거지. 여기 이재용 부회장이 부탁을 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개별적 현안이 있었지만 사후적 인식이었다라는 말로 써놓으면 이게 그냥 보기엔 이게 무슨 말인가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런 현안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건 청탁을 할 만한 포괄적 현안에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하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도움은 됐더라. 도움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사법 체계라는 큰 틀이 있고 우리 그 하나의 큰 논리가 구성된 집단인데 예. 이 10부에서는 문영표 전 장관에 대해서 2년 6개월을 때려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고 13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낸 아니죠. 그거는 무죄는 또 아닌 다른 거예요? 거예요. 뭐냐면 네. 혐의가 네.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권남용을 한 겁니다. 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럼 해서는 안 된 일을 청탁이 없었는데도 본인이 그냥 알아서 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는 그 재판부에서 따지지 않았어요. 아, 네. 나쁜 짓을 한 건 맞는데 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우리와 함께 다 미친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려야 돼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네. 36억을 일단 뇌물로 봤어요. 네. 그 36억을 줬어.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뇌물 공여는 5년이거든요. 액수가 무척 크잖아요. 그 5년 이하니까 5년 정도의 징역이 나와야 돼. 뇌물 공여기 때문에. 자, 그다음 뇌물을 주기 위해서 36억 회사 돈을 빼냈잖아요. 횡령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 또. 그렇네요. 무죄가 이 부분을 돼버린 거죠. 설명해 무죄가 주시죠. 돼버린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이런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 낸 경우에 아. 이게 일종의 사실은 박 전 대통령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게 뭐냐면 뇌물수수가 아니라 강요죄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아, 그러면 더 내려가네요. 그럼 확 내려가죠. 그러면. 네. 그래서 뇌물 수수가 아니라 네, 서로 주고받은 게 없이 그냥 글자 그대로 아까 고란 기자님이 쓴 표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뜯었다라는 네. 쪽으로 가버리면 양쪽 다 깎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요에 의할 경우에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죄송하지만 뭐 행정 단속을 하면서 네. 당신 돈 안 주면 내가 이거 법대로 해서 불리하게 하겠다. 영업정지 매기겠어. 뭐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치면 그거는 그래서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되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못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받은 사람은 뇌물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추해서 봤었을 때 거의 36억이라는 액수가 높은 거 맞지만 거의 피해자에 가까운 정말 불쌍한 그러면 사람이기 이상한 때문에.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36억은 뇌물을 인정했어요. 그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인정을 했는데 겁박에 의한 마지못한 뇌물이었다 마지못한 이거야. 뇌물이었다는 그런데 거죠. 아까 그렇기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횡령은 강요죄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면 그 36억은 어떻게 돼요? 뇌물도 아닌 아니 것이 강요이면서 뇌물인 거죠. 예. 뇌물 그러니까 수수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 어제 검찰이 강력하게 항의했잖아요. 특검에서 저 박영수 특검이 거품을 상고하겠다. 부셨죠. 상고하겠다. 자, 그럼 이제 상고하면 문영표 10부에서 문영표는 이게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삼성 승계 작업의 를 포괄적 도와줬다. 현안이란 말이에요. 네. 문영표는 도와줬기 때문에 유죄 2년 6개월. 여기는 도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무죄. 자, 그럼 이제 충돌한단 말이에요. 대법에서 네. 제일 많이 따진 건 동일 사건인데 판결의 충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교통정리가 네. 반드시 예. 필요한 상황이고요. 교통정리하는 게 철제 필요하고요. 모순된 사건이 예.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어제 무죄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이른바 청와대 독대와 청탁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안종범 전수석의 수첩, 김영환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 비망록 다 인정하지 그다음에 않은 거죠. 안봉근 비서관이 이 가이드까지 해서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다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안 써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증거를 안 쓰다는 얘기가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봤을 때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건물로 치면 주춧돌을 빼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 이른바 겁니다. 2014년 9월 12일 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영차 면담은 없었다. 아예 없어요. 그 사실이 그냥 고려가 아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청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과연 그렇게 증거 능력을 판단한 게 맞느냐. 왜? 이것도 교통론이 필요한 게 다른 재판에서 뭐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재판할 때는 증거로 썼거든요. 다 쓴 증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법원에서 교통론이 필요하고 또 하나 국외 재산 도피가 중요한 이유가 뇌물은 준 사람은 사실 크게 처벌을 안 해요. 5년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형량입니다. 재산 도피는 이게 10년 이상, 5년 이상 그렇죠. 50억이 넘어갈 경우에. 액수가 50억 넘어갈 10년 이상이고 예. 36억이라도 5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 이 판로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국외 재산 도피에 물론 법을 만들 때부터
이 취지는 이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쓰려고 빼돌렸을 거를 예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법조문에 꼭 그럴 때만 처벌하라고 돼 있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거 어떻게 볼 거냐도 대법원에서 따져봐야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대법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법관이 총 13명이거든요. 네. 13명 중에 1명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12명 플러스 대법원장 해군이 13명인데 자, 그러면 이게 올라오면 교통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 사건이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지금 1심도 안 끝났거든요. 네.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대법관들이 또 장난질을 칠 수 있어요. 올라오기 전에 이 삼성 재판만 소부에서 결정을 했고 8월 이전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야. 아, 그거는 재판부 대법원 마음이에요? 결정이 할 수 있죠. 아. 8월 이전에 결정을 하면서 지금 2명의 재판관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재판관은 이명박근혜 때 임명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관련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요것만 따로 떼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영석은 36을 죽어도 뭐 2년 6월 집행유예인데 네. 그게 어디 있어요? 8월 이전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 가능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진실을 이겨쇼. 정영석 빙의 판사. 저 변호사예요. 저 판사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자꾸? 헷갈리겠어.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무서운 아니, 눈빛으로? 그래요? 예. 그리고 정형석이 아니고 정형식인데. 정형식. 아이 미안해. 아니 8월 이전에 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주 변호사로서 한 말씀. 갑자기 단언을.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가는 게 기존 판례 자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법리 내지는 판결에 대한 판결 문헌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가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도피는 과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빼돌렸을 때만 적용하는 거냐 판례 아니면 변경이 있어야 뇌물을 되는 적용하기도 할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전원합의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8월 이전에 하는 게 최민희 의원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불가능한데 아니 그럼 또 다른 사건들이 안 끝났겠죠. 그렇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지금 대법관이 이상하잖아요. 그건 저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봉도사가 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에 하면 원심을 확정해서 그냥 2년 6개월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거를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8월에 5명이 바뀌거든요. 대법관이 5명이 바뀌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할 것 같은 그런 대법관이 5명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 정말 법리적 관점에서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데 8월 이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8월 이전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로는 네. 그 지금 얘기한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지금 이 판결이 난 이후 지금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 대법원이 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절차를 무시하면서 빨리 끝내긴 어려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이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총리 네. 2심에서 또 2년 1심 무죄를 2심으로 바꾼 분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맥가이버예요. 그래서 8월 이전에 하면 원심을 확정해서 그냥 2년 6개월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거를 지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8월에 5명이 바뀌거든요. 대법관이 5명이 바뀌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는 대법관 상식과 정의에 입각할 것 같은 그런 대법관이 5명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 정말 법리적 관점에서 다시 볼 가능성이 높은데 8월 이전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건데 기분 좋으신가요? 좋아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대법에서 뒤집히니까요. 그러면 오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예. 대법은 동일 사건의 판결의 충돌을 그렇죠. 가장 신경 쓰죠. 그렇죠. 예. 문영표 2년 받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 예, 무영포 전 장관. 예, 예. 전 복수장 2년 예. 받았잖아요. 예. 또 3년인가 2년 어쨌든 받았어요. 네네. 그건 유죄, 이건 무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해야죠. 해야죠. 그리고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대법원이 하는 게 또 법리를 따지는 거죠. 법리를 따져봤을 때 문 전 장관에 대한 그 판결이 훨씬 예. 더 법리에 맞고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이유로 유죄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이렇게만 해요. 설명이 없어.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고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그렇죠. 이분 지금 이재용 부회장 판단하기 전에 한명숙 총리 얘기 무슨 만호 씨죠? 한만호 씨입니다. 한만호 씨. 한만호 씨한테 돈 받았는데 예, 한만호 예. 씨가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번복했죠. 예. 아니요. 그 돈 준 날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주말이 아니고 네, 주말이 아니고 그럼 평일 아니에요? 그렇죠. 비 안 온 날 돈을 줬다. 근데 한명숙 총리의 일정을 쭉 보고 일정이 없는 날 중에 네, 비 안 오고 주중을 보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죠. 당시에 돈 그렇죠. 준 날이 없다는 선거 거예요. 기간이었죠. 예, 돈 준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형식 판사가 뭐라고 판시하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 5일제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를 주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고 신박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갖다 대는 것으로는 정말 당시에는 깜짝 놀랐죠. 그러면 천재예요, 네. 천재. 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이다. 야, 저는 실제로 당시에 제가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TF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이었죠, 팀장. 팀장은 아니고 이제 저는 그 팀 원이었죠. 근데 왜 나도 팀장이라고 말판 속여요? 그랬나요? 그때 팀장은 지금 김우길. 청와대로 들어. 예. 아, 김우경. 예, 김우경. 김우경 대변인이었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이 비용과 관련돼서 아주 꼼꼼하게 다 들여다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말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100%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도 안 했어요. 아니 말을 무상 사용한 거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무상 사용한 건 인정을 했죠. 말을 주진 않았다. 네,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측근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차장 한 사람은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사장인데요. 이 사람 역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예. 정영식 판사는 추정만 해보죠. 혹시 옷 벗고 은퇴하면 삼성 법무팀으로 들어갈까요? 삼성?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하지 어떻게 않고요. 해요? 보통 예전 사례를 보면요. 예. 그 친척 일가들을 삼성으로 취직하게 배려한다든지 물론 이제 배려했다라는 표현보다요. 우연이겠죠. 이재용 부회장 어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일 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금 전에 이제 결론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과정을 조금은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에서는 430억이 넘는 돈을 다 뇌물로 봤었습니다. 미래와 K스포츠에 출연을 한 부분 그리고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준 부분 그리고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돈 플러스 삼성 전기로 보냈지만 사실 말 구입 대금으로 쓰였다고 한 돈 40억 가량을 다 특검은 뇌물로 봤는데 1심에서도 이게 다 인정됐던 건 아닙니다. 물론 1심에서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K하고 미르에 출연한 부분들은 그거는 무죄로 받고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출연한 부분은 출연 과정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장시호 씨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소리하는 합리적이죠. 예. 차은택 차은택. 뇌물인데 네. 4년인가 얼마 받았죠? 근데 여기 36억 뇌물을 주고도 무죄? 아니 2년 6월에 4년? 어허. 434억 중에 36억을 인정한 것도 답답한데 사실 36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아니 36을 어떻게 줬어요? 근데 횡령해서 줬잖아요. 그렇죠. 웃긴 아저씨야. 정 누구요? 정 누구요? 정형식 판사입니다. 정형식 판사. 예. 서울대 80학번. 예.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 재판부는 이 최고의 정치 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전형적인
정경 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 이 대목이 좀 굉장히 정영식 화가 났는데요. 판사가 그냥 예. 무릎 꿇은 정도 아니라 바짝 엎드렸죠 그냥. 이 대목 사회 공헌 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했다. 이 대목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영식 판사의 판결 특징 아세요? 전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한명수 총리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1심에서 무죄로 봤잖아요. 그럼 무죄로 뭐 뒤집으면 봤습니다.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1심에서